자, 오늘은 그 세 번째 애고요. 첫 번째 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은 그 주로 진나라하고 한나라, 그다음에 삼국, 위진, 남북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진나라하고 한나라가 중심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에 가면은 그 첫 번째가 당나라, 두 번째가 송나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명나라 청 이렇게 됩니다.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눠집니다. 오늘은 자, 그 진나라는 굉장히 존재했던 시기가 짧죠, 아주. BC니까 BC에 이렇게 큰 그 중앙 왕조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이제 대단한 건데 지금 영토에 비교하면은 이게 지금 그 영토거든요, 중국에. 그러면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크기가. 그 그러다가 이제 한나라로 가는데 한나라는 더 커집니다. 한나라 때 이제 이 실크로드 이쪽이 이제 왕성하게 이제 이루어지고요. 그 한나라는 크게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전한, 후한 이렇게 이제 한국서 많이 부르고요. 이쪽 그 서구에서는 서한, 동한 이렇게 많이 불립니다. 서한은 BC 106에서 9년 정도인데 그때에 그 수도는 요 장안, 여기 장안이고요. 장안이 지금의 이제 서안, 시안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왕마이런 자가 나타나가지고서 그 망쳐놓고 조그만 왕조를 만들었다가 금방 망하고 그 후예들이 다시 그 황제를 세워서 광무제라는 사람을 첫째로 해갖고 수도를 옮기는데 이제 수도를 옮기는 곳이 이 낙양입니다. 낙양성. 낙양은 이제 중국의 이제 전통적인 이제 수도로 그 이쪽 그 조선반도 한반도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됐던 이제 그런 곳이고요. 주로 이제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이제 사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한이 망하고 이렇게 복잡해요. 서로 이제 갈라져 가지고 싸우다가 뭐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고 그래서 수나라 때 통일했다가 이제 당나라로 넘어가는데 당조 당왕조로 넘어가는데 당나라 때부터 이제 1월부터 이제 다룰 내용이고요. 이, 이 삼국 요거는 이제 삼국지 때문에 잘 알려진 이제 그거고 요 북이가 이제 좀 중요한데 북이 때에 그 이쪽 조선반도에도 그 불교가 이제 전려가 되고 일본하고도 교류가 있었어요. 북이하고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지도가를 보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요. 자, 오늘의 그 주제는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한 거잖아요. 요 어떻게든지 질서를 그 유지해야 되는데 질서를 유지하는 그 수단으로서 이제 의례에 이제 집중을 한 거죠. 의례를 집중을 하고 이것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것을 이제 그 합리화하고 이제 그 각인시키기 위해서 여러 이론들을 이제 구축하는 그 시대가 그 이전 시대, 그 이전 시대인 어, 전국 춘추 전국 시대가 되는데 이제 이때에 그 얘기를 이제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조화가 돼갖고 이 내부를 이제 다진 거죠, 내부를. 이게 뭐 그냥 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이게 이렇게
그 인간의 본성이 이게 만들어졌다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예고, 예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정의, 의로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이런 의의 모델이 여기에 있다고 이제 주장했던 것이 고대 때는 이렇다고 이제 그 근거로서 이제 고대를 이제 원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등급과 차별에 기초한 질서가 유지가 되는 그러한 사회를 이제 지향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권력이 행사되고 왕조가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진나라하고 한나라 때 오면은 뭐가 이제 그 되냐면은 이렇게 내부를 딱 다진 다음에 그다음에 그 외부를 다지는 작업을 이제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구축된 수직형의 질서가 있잖아요. 이거를 아무리 내부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대로 그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담보가 없고. 하여간 그런데 길게 보면은 이러한 형태의 질서 구조에서 이것이 옛날에는 이게 정의였어요, 정의. 이게 그 의로운 거고 덕이고 한데 이것이 수평적인 질서가 구축되기 시작한 게 이제 근대에 와서야 시작이 되는데 이것을 가능한 것이 이제 그 인민들이 투표를 해서 권력을 창출하는 이제 민주주의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전환되는데 엄청난 그 진통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전환되는 시대 때 태어나서 산 사람들은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고생했어, 엄청나게. 고생하고, 그, 뭐, 애를 많이 썼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양시키는데, 이게 절대로 권력을 이렇게 눕혀주지 않습니다. 눕혀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투쟁을 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민주화 투쟁을 엄청나게 한 거죠, 엄청나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근 30년 정도 이상을 그 했으니까 그때 희생된 사람들이 엄청난 거죠. 그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지금 이런 질서가 한국에서 향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뭐냐면 권력을 한번 잡은 놈들은 이 권력을 안 놔요. 예. 죽어라고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이제 문제인데, 자, 그, 그, 전 근대로 돌아가면은 이런 식의 질서가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들 여기 태어나가지고 이것이 당연히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고 이렇게 살아야지만 이게 도덕적으로 맞고 인류적으로 맞고 정의롭고 한 거라고 생각하고 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된 구조가 수천 년이 유지가 됐어요. 수천 년이. 이건 대단한 겁니다. 한 어떤 시스템이 수천 년이 유지가 됐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그 사고 구조, 이 뇌나 이 감각이나 이 마음 구조, 감성 이것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진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화를 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 우리한테도 여기에서 진화되어 온 결과가 많이 남아 있어요. 엄청나게. 근데 이것이 새롭게 진화가 되는데 이제 100년밖에 안 됐잖아요. 100년 세월 갖고는 2000년, 3000년 거를 지우기가 참 힘듭니다. 그 제가 그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면은 그 제가 얼마 전에 뭘 봤는데 그 인간은 그 치아가 있잖아요. 치아. 이가 이제 아기 때 낳고 그다음에 그게 전부 빠지고 새로 낳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빠지면 다시는 안 나. 그 한 번 빠진 다음에 두 번까지는 나는데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악어나 이런 거는 이거 계속 난대요. 계속 빠져도. 이 동물들 중에 계속 나는 동물이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한 번 나고 안 나냐면 인간의 생명이 평균 생명이 한 30년 정도였다는 거죠. 30년 정도인 인간이 그 몇십만 년을 사는 거예요. 100만 년 이상을 사는 겁니다. 100만 년 이상 동안 살면서 거기에 맞게끔 인간이 진화한 거예요, 진화. 그러니까 이가 더 이상 날 필요가 없는 거야. 30분 넘으면 되게 세상을 뜨기 때문에. 그래서 이가 더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어는 훨씬 더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살아서 이가 계속 나야지만 생존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진화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왜냐하면 우리들의 사고나 감성이나 가치, 느낌, 이 행동 양식이 사실은 아마 여기에서 이런 체제에서 진화돼 온 그 구조가 아주 뿌리 깊게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뿌리 깊게. 그래서 그 우리가 와도 답답한 그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도 많고. 근데 나라가 200개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그 이런 아까 얘기했던 눕혀진 질서 속에서 제대로 된 나라를 운영하는 나라가 몇 개나 돼요. 별로 안 돼요. 사실은. 별로 안 돼요. 중국도 못 하잖아요. 중국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화된 사고 갖고 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진화된. 약간 물질의 환경이 좀 달라졌을 뿐이지. 근데 그만큼 그 인간의 사고가 바뀌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근데 이렇게 구조를 이제 구축을 했는데, 이거를 그 사회 속에서 구현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B하고 C에 속한 사람들한테 불공평해, 이게. 누가 봐도. 그죠? 이게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그죠? 납득이 안 돼. 그런데 이것이 정의라고 세워놓고서 이걸 실행해야 되니까 어떻게 실행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반항하거나 반란 일으키거나 도망가거나 뭐 저항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이제 골몰을 한 거죠. 골몰을 했는데 내부는 닫았지만은 외부의 힘으로 이 내부에서 형성한 질서의 그 구조를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B, 요 B하고 C라는 집단을 제압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 A라는 층이 위에 있는 지배층이 그 만든 게 뭐냐 하면 이제 절대 군주를 만드는 거예요. 절대 권력. 아주 절대 권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적인 힘으로 자기들은 보호를 받고 확률을 하면서 이 B, C하고 C의 대다수의 인간 집단을 그 통치를 하고 지배를 하고 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이제 한 거예요. 동시에 A라는 집단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무 힘이 세면은 잘못하면 자기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유지는 하되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그 견제를 해야 될까 하는 데에 그 힘을 쏟았는데 이런 그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제 철학과 사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철학자 사상가들이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데 절대적인 권력을 만드는 데에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 무리 없이 통치가 되도록 만드는 거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 반대급부로 자기네들은 떡고물을 좀 받아먹은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권력을 향유하면서 이제 살아온 거죠. 이럴 때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 언제냐면은 그 진나라하고 한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진나라하고 한나라. 그래서 그 특히 한나라가 이제 중요한 그 이쪽 그 전근대에 이 질서 정치 구조, 통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오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시고의 이제 모델로 들어가면은 결국은 이게 왜 이런 질서가 필요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음식,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는 생산을 해야 돼, 인간이. 어떻게 생산이 돼요. 생산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분배를 하냐, 분배. 많이 갖는 사람이 있고 조금 갖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다 많이 가질 수는 없어. 소수만이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겨우 조금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분배 구조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맞는 거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철학과 사상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이 합리적인 사회다, 의로운 사회다, 정의로운 사회다, 이상적인 사회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의식주가 그 차별적으로 이제 소비가 되면서 여기서 삶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배의 구조인데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그 권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권력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럴 때 이런 이 권력을 어떻게 그 작동을 시킬 것인가에 파고 들어가지고서 이 자원의 분배 방식을 결정하는 권력에 봉사를 하고 지위를 주지하고 견제를 하고 했던 이런 층들이 이 사상, 철학, 윤리 요거를 담지하는 층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그 이제 좀 빨리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거 어떻게 이렇게 절대적인 힘을 갖는 왕을 만들어 놨는가.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이런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그 안에서 이 A라는 층이 나름대로 기능을 하면서 자기네들도 이제 권력을 어느 정도 이제 확립을 한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이 이 중국에서는 2000년을 가는 겁니다. 2000년.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여기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식의 시스템이 그 거버넌스, 통치 구조가 이제 구축이 되는 것이 이제 그, 그 한나라, 라고 이제 그 저자는 여기저기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시를 뿌리 조금씩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그 더 세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약을 시켜가지고. 자, 그 얘기가 이제 오늘의 이제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절대 권력을 그 군주가 가질 수 있게끔 그 만들었는가. 이걸 보면은 그 우주, 사회, 인간, 이 세를 연결을 시킨 겁니다. 우주하고 사회하고 인간 요거를 연결을 시켰어요.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이제 이론을 이제 구축을 한 거죠. 그럴 때 그 키워드는 천지인입니다. 천지인. 천지인이 동일한 근원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Recording in progress. 모두 또는 일에서 이 뭐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에서 견했다고 이제 이론을 이제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페이지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국 시대 말년부터 지난 시절에 이르러 우주와 사회 인간에 관한 형이상학적인 체계가 완성이 되면서 일체의 지식이 그 안에서 근거를 찾게 되고 그 우주, 사회, 인간 이 세 개를 연결을 시켜 놓고 모든 그 지식의 근거가 거기에서 그 있는 것으로 이제 이론화를 이제 하고 이것이 자명한 그 원리라고 이제 이론을 이제 구축했던 거죠. 자, 이런 합리성은 천지인이 동일한 근원과 동일한 구조를 지녔으며 모두 어떤 길 또는 그 일에서 기원했다는 논리에 이제 근거하고 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천지인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이 지인 이거를 뭐 하늘과 사회와 인간이라고 이제 할 수 있어요. 요것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그래서 가장 근본에 있는 것이 천이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다 같은 원리에서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확정이 되면서. 그죠? 이제 그럴 때 나중에 이 천에다가 그 황제를 일치시킨 거예요, 일치. 이제 그러니까 황제가 천이 되는 거예요, 천. 그 천자라고 그러잖아요, 천자. 그 황제가 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권리의, 원리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이제 권력을 이제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론 구축을 그 지난 시대에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서 군신 간의 존비는 천과 지의 관계에 이제 근거한 것이고, 그 왕하고 신하들 간의 상하 관계는 이게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네가 하늘을 봐라. 하늘이 위에 있지 않냐. 땅을 봐라. 땅이 위치에 있지 않냐. 그 하늘과 땅과의 관계에 관한 거라고. 그렇게 관련을 시켰잖아요. 그죠? 이 둘을. 이제 관료 체제는 일이 있고 음양이 있고 오행이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체계화 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에는 이 황궁을 이 하늘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북경에 있는 그 황궁 있죠. 그 뭐라 자금성. 그것이 하늘의 형상을 딴 겁니다. 그것이.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북경에 가면은 황제가 지내는 그 천단이 있잖아요. 천단. 그 제사 지내 굉장히 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천단. 북경에 있는 그 티엔탄이라는 그 동네에 가면은 천단에 그 규모가 엄청난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늘을 대변하는 게 황제야, 황제. 이 지상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론을 구축했던 것이 춘추 전국 시대가 아니라 이제 한나라 진한 때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하늘이라는 거는 모든 것의 원리의 근거야, 근거. 그죠? 근데 이거를 왜 그러냐고 그 따지면은 야, 뭐 하늘을 봐. 그렇지 않냐고. 그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그래가지고 세상이 돌아가고 농작물이 크고 그 밑에 인간이 사는 게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반박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죠? 그때 반대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증거로서 내세울 거는 꽤 있는데 이게 반증을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하늘은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문명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해야 되는데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천은 인류가 생존하는 시공일뿐만 아니라 그 인류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근거라고 생각을 이제 했다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이론화시킨 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하나로 때. 그래서 천과 인의 관계가 그 다음에 천과 인을 이렇게 이제 관계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제 숫자로서 표현을 해가지고서 설명을 해요. 숫자로. 그, 이럴 때 이 숫자로 설명을 할 때는 더 반박이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치밀하게 숫자로 짜여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우주, 군주, 하늘을 대변하는 군주를 하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가 궁극적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에서부터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생겨나고 파생이 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대에 이미 하나는 우주 중심, 유일한 본원, 지상의 신지, 천하의 일통, 군주의 권위, 이성 법칙, 지식의 토대, 아니, 모든 궁극적인 것의 근거가 되었다. 근데 딱 하니까 이게 뭐 압도당하잖아요. 그죠? 딱 하나. 모든 거를 그 대표하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늘의 운행과 우주의 구조에서 법들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양은 이로 표현합니다. 이로. 그래서 존비, 음양, 이렇게 표현해요. 귀천, 음양, 이런 식으로. 그죠?
냉온, 이것도 음양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다 그 상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상하 질서가. 근데 오행은 또 오로 표시돼. 오행은. 그래가지고 오로 그 표시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제사 지낼 때 오가 상징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예컨대 부모가 세상을 떴을 때 얼마 동안 그 그러니까 곡을 해야 되고 얼마 동안 그 금기를 해야 되는지 등에 관한 그런 것들이 다 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개가 돼요. 오. 그러니까 오가 분류체계가 돼요. 오가. 그래서 이쪽 그 중국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1, 2, 5입니다. 5. 그렇게 해가지고 쭉쭉 퍼져나가는 거야. 그래서 오방이라 하죠. 오방색, 오방, 오색, 오미. 그 일본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일본이 뭐라 시찜이라 그래, 시찜이. 어? 근데 중국 시찜이 없어. 오미야, 오미. 다 오가 기본이 되는 겁니다. 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든 질서 정연하게 모든 것이 이제 그 형성이 되고 운행이 되는 이것이 바로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의지의 법칙이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질서화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쫙 밑으로 가면서. 근데 이게 반박하기 힘들게 하기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것을 바깥에 벗어나면은 반박할 수 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와요, 이거. 한번 여기 갇히면은 평생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여기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면은 반란이 되니까 반란은 절대적인 힘으로 때려잡는 거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절대적인 힘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식, 의례, 제사 등 모든 것이 체계를 갖춘 형식으로 고정되고 각 영역의 침투. 이것이 내재적인 이치자 근거로 이제 작동하기 시작했다. 각 영역에 침투하게 됐다. 이것이 제가 여기 뭐 간단히 썼지만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여기 포함시켰어요. 그러니까 책이 방대합니다, 아주. 이 의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건강에 관한 얘기, 먹는 거, 뭐 등등 해서 인간관계, 이 친족관계랄지 이런 것들이 이 숫자의 그 원리에 기초해가지고 설명이 되는데 여기 한번 빠지면 도저히 뭐 그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해석 계통에 익숙해져서 이를 천지와 인신 모든 문제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내재적인 이치이자 근거로 삼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이것의 대표적인 작품이 집대성한 것이 여시춘추라고 있어요. 여시춘추. 진나라 때에 그 편찬한 책인데 이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그 양이 여시춘추라는 게. 진나라의 재상이었던 여부리가 3천여 명을 모아가지고 젖을 편찬한 책이래요. 3천여 명. 그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이제 구축을 이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론화를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확립한 것이 뭐냐면 지상에서 하늘을 대표하는 지상에 있는 하늘을 이 땅 위에서는 하늘을 대표하는 것이 군주예요, 군주. 그죠? 이 하늘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뭐 지고무상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군주의 권위의 근거가 되고 군주가 펼치는 법률이 이제 존엄성을 얻게 되고 군주가 행하는 제도가 모든 윤리 도덕의 이제 근거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갑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구축을 하는데 공하는 사람들이 뭐 도교 계통 사람들도 아니고 무속도 아니고 이때 이제 유학자들, 유교를 공부한 사람들. 그래서 이때부터 유학자들이 특히 한나라 때부터는 정치 무대로 이제 진출을 이제 한 거예요. 중심 무대로. 아주 중심적인 그 역할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근거했던 서적이라는 것이 그 예전부터 내려오는 이제 사서가 아니라 오경류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주로 춘추전국 시대 때에 주나라 때에 그 만들어졌던 그 서적들이 이제 근거가 됩니다. 그럴 때, 또 이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숙선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숙선통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 유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불위, 숙선통, 뭐 이런. 한나라의 예의 제도가 제정됨으로써 숙선통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집대성을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조선으로 치면은 뭐, 어, 이황, 이택에 뭐 이런 사람들 같은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육아의 예약을 통한 정치 질서를 건립하는 데에 역할을 이제 하고 다른 것들도 이제 통합을 시켰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수순통이 예의를 제정하고 조정의 상하의 존비 질서를 분명하게 확립했던 거죠. 그러니까 뛰어난 역할을 하니까 그 황제의 이제 신임을 이제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치 권력의 중앙 무대로 유학자들이 이제 점차 이제 진출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동중서예요, 동중서. 동중서란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저기 뭐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본 것 같아, 동중서 얘기는. 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동중서. 그때 왜 그 동중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동중서가 그 서한 중기, 그러니까 전한이죠. 전한 중기 때 이제 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결정적인 이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한나라 때 가장 중요한 유학자인데, 뭐 조선으로 치면은 뭐 이율곡 같은 사람이랄까? 뭐 그런 사람인 거죠. 동중서의 기본 사상은 뭐냐면은 왕권에 대한 기본 원리를 이제 확립을 하는 게 왕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군주의 권력의 그 이론적 토대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읽어보면은 군주는 의심할 수 없는 권력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울러 의심할 바 없는 책임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책임은 다음에 두 가지 측면에서 살필 수 있다. 하나는 위세로 정치를 이루는 일이다. 위세.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권력으로 형률과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서 질서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반드시 교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약간 견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덕을 위주로 하여 교육을 중시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일련의 제도화된 책략이 수반되어 요 우조론적인 합리성을 지적하게 된다. 우주론적인 합리성을 지적하게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데 권력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 법률을 정하는 거예요, 법률. 절대적인 권력으로. 그래가지고 질서를 유지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동시에 너무 세게 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을 교화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이제 그 이론화시킨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동중서는 국가의 군주의 절대적인 권위 하에서 도통과 정통의 합의를 지향하고 그 이제 그러면서 이런 그 사조 속에서 지식계층이 그 정부 권력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되고 상부의 그 계층으로 이제 진입을 하면서 그 예법 합의를 이제 이뤘다는 거죠. 먼저 춘추전국 시대는 예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예라는 것이 먼저 이제 보았지만은 이것이 실행되는 게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실행하기 위한 그 힘은 뭐냐면 결국 법이라는 거예요. 법. 폭력이라는 뜻입니다. 폭력.
이 절대적인 권력이라는 뜻이죠. 이제 이것의 이론적인 토대를 이제 형성한 것이 이제 동중서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또 나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그 이 천지 이 가문이라는 이제 개념을 이제 많이 쓰는데 천지 가문에 대해서는 예컨대 그 이런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조선 때 무슨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하면은 왕이 덕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뭐 회개도 하고 뭐 제사도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정치인이 뭐 잘못하면 기자회견할 때 항상 하는 그 얘기가 있잖아요. 뭐 부덕의 소치입니다. 뭐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덕의 소치라는 게 뭐냐면 하늘의 뜻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덕이 모자라가지고 하늘의 뜻을 따라가지 못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인간은 서로 이제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은 감응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이론 속에서 나온 중요한 이제 개념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천지감은 절대군주의 견제 장치로도 이제 작용하기도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 천지감 왕을 조선시대 때 왕을 이 공격할 때 직접 공격하지 못하죠. 하기 힘드니까 자연 재해 이런 거를 이제 계속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그걸 하늘하고 이제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덕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벌을 준 거라고. 여기서 은근히 이제 겁도 주고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인간의 일과 하늘의 일이 서로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거를 아주 각인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이 이제 황제, 군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부여한 이런 천부적인 왕권을 유효하고 제약하고 감독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돼, 항상. 왜냐하면 너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면은 다치니까 유학자들이 이제 이런 이제 고민들을 이제 많이 하면서 동시에 또 그 황제의 군주의 권위를 높이는 역할을 이제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방향이 다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이제 추진을 하는 이제 모순에 이제 빠지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이제 겪게 됩니다. 시행착오로. 이럴 때 이 천부적인 왕권 요거를 더 강조하고 실제적으로 의례로서 그 표현하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봉선이라고 있어요. 봉선. 이 봉선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큰 중요한 산에 가서 하늘한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하늘한테 제사. 그래가지고서 이 황제가 하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봉선을 하는데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가 이 산동성에 있는 태산입니다. 태산. 그래서 여기까지 직접 막 가요. 황제들이. 한나라 때. 그래서 이 산 위에서 이 봉선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 뭐 봉선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하는지. 근데 이 원리를 보면은 이, 이 절대군주의 권력을 하늘에 연결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중요한 의례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군주의 권위를 하늘까지 끌어올렸어요. 천자가 천과 인의 합의를 이제 표상하는 걸 됐는데 동시에 이걸 이제 좀 견제할 필요가 있네요. 견제. 그래서 어떻게 동융선에 이거를 견제를 하는 그 통로를 어떻게 이제 구축을 해왔냐면은 군주는 정의를 따르고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되고 하나의 뜻을 살펴야 된다고
이제 호소를 한 거죠. 근데 이게 먹힐 리가 없잖아요. 한번 권력에 취하면은.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유자들이 이 군주의 권력을 하늘과 연결시켜서 절대화시키는 역할을 한가 동시에 이거를 또 어떻게 제한해가지고 견제할 수 있을지 그 길을 모색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율배반적인 그 틈바귀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국리들을 이제 해나가는 과정이 이제 전개가 됩니다. 군주에게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다 가끔 가다 철퇴도 맞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동중서의 천인 삼책은 한나라 시대 유학의 전환에 결정적인 사고방식을 확립했다. 심지어 중국 2000년에 걸친 국가 이데올로기의 토대를 확장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동중서의 그 이 사상의 핵심은 천인삼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천인삼책이 중국의 국가 이데올로기의 토대를 이뤘다는 거 2000년 동안에. 그래서 동중서의 천인삼책이 뭐냐면은 이 동중서가 한나라 무제가 그 이제 올린 그 세 가지 정책이에요. 첫 번째, 왕의 권위는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왕의 계승의 정당성을 하늘의 뜻과 연결. 이거 천자라는 그 천자, 왕은 하늘. 그죠? 두 번째는 대일통을 주장하면서 국가의 통일성을 강조했다. 이는 공자의 춘추편선 사상을 연결되며 천지만물이 이처 보편적인 도리로서 통일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주장한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이 중국의 왕들을 보면은 그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어, 청나라 이게 전국이 통일이 되잖아요. 통일이 항상 통일을 지향해, 통일을 지향하는데 그 통일을 지향하는 그 이론적 근거도 이제 동중서가 이제 확립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근데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확연히 구분이 돼. 일본은 완전히 갈라져 있잖아요. 일본이 국가적으로 통합된 거는 고대에 좀 반짝하다가 메이지 시대 때 와서 가능했던 겁니다. 메이지 시대 때. 근데 중국은 어쨌든 갈라졌다가 다시 뭉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이제 동중서의 그, 그 이론에 이제 전맥되고 있다 이런 얘기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여러 가지 사상이 있는데 그건 다 배척하고 유교만이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을 것을 이제 제안했다. 그러니까 유학이 사상의 이제 중심이 되게끔 이제 확립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 결국 뭐냐면은 이 왕의 권위와 하늘 요거를 일치시키는 그 이론이 되는 겁니다. 절대 권력을 이제 확립을 해서 이제 그를 기초로 해서 그 상하 질서를 이제 유지시켰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런 통치를 위해서 육아 사상은 점차 실제적으로는 법령을 제정하고 형벌을 판결하는 원칙이자 법규 여기에 이제 신경을 이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결국은 공리공담을 늘어놓던 유저들 또한 실제로는 정책을 시행하는 법제주의자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실행할 때는 법을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법을 통해서. 네, 그러면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 유자들이 지배계급으로 이제 정착을 이제 하게 되고 유자들은 이런 이제 그 얘기를 통해서 담론 이론을 통해서 황권을 인정을 하고 황권은 이제 교육을 그 담당하는 권력을 유자들에게 이제 부여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호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 통치 구조가 이제 형성이 되어 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학설의 이제 권력화, 이것이 이제 그 중요한 이제 사항이 되겠는데, 육아학설은 이제 이 페이지에서 보면 육아학설은 우주 자연 법칙을 갖추어 근거로 삼고 군주대로 널리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으며 진리를 대표로 하는 행정계통의 교육과 사상주의, 뭐 숫자와 간략 언어 계통 뭐 등등의 그 여러 가지 작업들을 이제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단은 절대 권력인 형성이 되자 이 권력은 이 권력자로 이제 움직이게 되고서 육아들은 그 여기에서 그 상당히 그 어떻게 때로는 이제 철퇴를 맞고 이제 쫓겨나고 뭐 하는 이제 과정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큰 괴물을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고생을 이제 하게 되는 이제 과정이 중국 역사에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왕권, 군주의 권력이 엄청나게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 왕권을 잡은 군주들은 이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유자보다는 대개 누구를 많이 그 썼냐면은 환관을 썼어요. 환관 집단하고 외척 집단, 친족 집단. 그래서 너무 왕권이 이제 강해다 보니까 유자들이 이거를 그 간섭하고 뭐 하는 것이 좀 힘들어요. 더 견제하고. 그리고 그 황제들 입장에서 보면 유자들이 와가지고 뭐 통촉하시옵소서 하고 이런 거 듣기 싫단 말이죠. 듣기 쉽게 들으니까 유자들은 이제 배제를 하기 시작해요. 일단 이제 괴물을 엄청나게 큰 괴물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 괴물이 괴물대로 이제 움직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그 당나라 때부터의 그 왕권의 권력 구조를 보면은 이 왕들이 유자들을 때때로 쓰지만은 자기 권력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의존한 집단이 누구냐면 환관이에요, 환관. 환관이 그 조선의 내시하고는 다르고 환관이라는 거는 내부에 있는 관리라는 뜻입니다. 내부에 있는. 물론 이게 그 남자들인데 이제 거세 집단이에요. 거세 집단인데 이 환관의 수가 어느 정도냐면은 5천 명, 만 명이 아니야. 5만에서 10만 명이 5만에서 10만 명. 엄청난 규모입니다. 엄청난. 그리고 이 환관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중앙정보부도 운영하고 검찰청도 운영하고 형무소도 운영하고 다 운영해요. 그 금의위라고 있죠. 금의위. 그 비단 옷을 입은 위병이라는 뜻인데 이다이 환관 집단들이 지배하는 단체입니다. 그래가지고 권력기관에 돼가지고 환관들이 왕을 딱그 황제를 둘러싸고서 이제 권력을 유지하고 이때 이제 관료들이 유자들이 이제 그 거기에 벽에 부서가지고서 뭐 고생도 하고 뭐 대들기도 했다가 죽기도 하고 하는 역사가 이제 계속 그 반복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중국의 역사입니다. 중국의 왕권을 이해하려면은 황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황관. 이게 무슨 집안이야. 그 영화에 보면 황관들, 나오는 영화 보면 황관들이 검도 아주 고수잖아요, 고수. 어? 엄청나게 고수예요, 이게. 이 재미난 집단입니다, 이거.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일단은 유교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제가 스탑을 하고, 아, 질의응답 서로 뭐 코멘트도 듣고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분은 좀 간단해요. 그러니까 뭐 저기 그 하고 싶은 말씀들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내시는 이런 어떤 내부에 있는 관리자들이기보다는 그냥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 조선은 권력 구조가 이제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은 그 고려 때는 조금 판관들이 좀 세기도 했어요. 세기도 했는데 그 왕하고 서로 그 결착 밀착이 돼가지고 뭐 일들도 많이 이제 일으키고 하는데 이 조선의 유학자들은 그걸 다 이제 그 관찰해서 자기네들이 알기도 했고 공부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이제 일중국해를 알기도 해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이 황관 집단 내시가 권력에 끼지 못하게끔 시스템을 아주 완전히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중국 그 저기 조선의 그 직책에 보면은 그 왕의 비서실이 있잖아요 비서실. 그게 승정원이라 하죠 승정원. 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인데 이 승정원이 그 신하들한테 뭐 연락하고 그 왕명을 전하고 뭐 하는 밑에서 오는 거를 또 전달하고 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권력기관인 거죠. 왕 옆에 있으니까. 근데 중국은 요 승정원의 역할을 전부 환관들이 했어요. 환관. 그러니까 조선에서 왕 측근에 있는 기관들은 중국으로 치면 그거 전부 환관이 장악했어요. 왜냐하면 황제 입장에서 보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그 집단한테 맡기는 게 그 확실하니까. 그래서 황관들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그 왜냐하면 자기 그 뭐 가족도 없겠다. 이 충성을 다 바치는 겁니다. 근데 조선에서는 이제 그런 그 가능성이 생길까 봐 아예 왕의 그 가장 근처에 있는 그 기관들을 새로 만들었어요. 전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료들이 이제 담당하게 하고 또 관료들도 거기에는 그 뭐 청직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장 깨끗한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거예요. 핵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를 거치면은 이제 고관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많아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철저하게 이제 통제를 한 거죠. 그래서 내시는 뭐 거의 그 몸종 정도의 역할을 이제 한 거고요. 근데 중국은 예컨대 그 무슨 장관이 황제한테 이제 보고를 하면은 그 일단은 중국은 황제가 그 장관들을 직접 만난 일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절대. 그럼 전부 문서를 통해서 하는 게 문서. 그 문서를 통해서 올리면은 그걸 검토하는 기관이 있어요. 관료들이 하는 기관이. 근데 관료 대학사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 뭐 수상직 그 수상 국무총리실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그때 의견을 붙여가지고 황제한테 이제 올리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올리냐면은 그 환관이 갖다 주는 거예요, 환관이. 그리고 그 황제가 어떻게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걸 환관이 받아 써가지고 갖다 전달해요. 그런데 이 중국 나라가 크니까 하루에 올라오는 그 문서 수가 하루에도 수백 통인 거예요, 수백 통. 황제가 피곤해서 못 사는 거야. 왜냐하면 뭐 좀 술도 마셔야지, 좀 파티도 가야지, 소풍도 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나중에 조금 하다가 귀찮으니까 다 맡겨버려요. 아,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환관이 그 황제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네 그 잡은 권력을 그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이제 엄청나게 키운 거죠. 그리고 그 많은 황제들이 되게 어릴 때 황제가 돼요. 어릴 때. 그럼 그 어릴 때 황관들이 업어서 키워요. 그래서 거의 뭐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 심정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이제 그런 시스템이 계속 이어져 오는데 그래가지고 되게 그러다가 너무 과한 짓을 한 환관들은 나중에 이제 그 수청을 당하죠. 수청을 당하는데 그 환관들이 그 부정을 저지르려면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 상상.
그 부정축제하고 뭐 어쩌고 한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조선서는 다 알았어요. 관리들이. 그래서 아예 정도전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조선의 그 지배 시스템을 만들 때 철저하게 그거를 못하게 이제 한 거죠. 그리고 왕을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이 신하들, 신권이 할 수 있게끔 이제 시스템을 이제 만든 겁니다. 음, 네, 지금 환관 네, 이야기에 네, 덧붙여서 질문 하나 네, 드려도 될까요? 예, 환관은 그러면은 자녀를 출산을 못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신분의 사람들이 이 환관으로 등용이 됐는지, 그리고 그 이 사람들의 교육 시스템이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음, 것처럼 음, 서류 이런 거를 봐야 되니까 어느 음, 정도 그 학문적인 소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어, 교육을 어, 받았는지 되게 어, 어떤 가정에서 되게 보면은 뭐 그 천자는 혈연의 정통성이 음, 굉장히 중요한 걸로 되어 있는 음, 네, 환가는 그건 그거하고는 대극에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어. 일단은 환가는, 그 중국의 환가는 그러니까 심리적인 그 기술을 그 사람들이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애는 못 낳지만은 그 여성하고 살게 했어요, 살게. 그래가지고 궁녀들하고 이제 많이 살아요, 궁녀들하고. 근데 애는 못 낳아. 근데 조선은 아예 살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 그 성적으로. 그래서 아예 그 살기가 힘들게 됐죠. 그래서 중국의 환관들은 큰 문제가 이제 해결됐지만은 그 자식은 못 낳는 거야. 그죠? 그 대신에 환관들은 뭐 숫자가 5만에서 막 8만 이렇게 되잖아요. 되게 언제 때 채용을 하냐면 어릴 때 채용을 합니다. 어릴 때. 그럼 거기에 그 조정 내에 환관들 집단 내에는 그 유치원부터 대학원 PhD 과정까지 다 있어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철저하게. 그래가지고 그 한강의 꼭대기 가면은 그 대장들이 있어요. 그 이제 뭐 병필 태감이라고 있고 뭐 살해 태감이 병필 태감이라 병필 태감은 뭐냐면 황제의 말을 듣고서 그 글씨를 옮겨 적는 그, 그 태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장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정도 가면은 엄청난 지식이네, 엄청난. 그렇게 뽑아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네들도 조직을 저기 유지하기 위해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고 일반에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보내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뭐 의식주에서 해방이 되니까. 그리고 그 부를 축제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 축제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혜택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자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중국은.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철저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 있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아, 요 놈은 무술을 익혀야 되겠다. 아, 얘는 요 놈은 저 글자를 익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교육을 시켜가면서 그 나름대로 그 위계질서가 있어가지고 승진을 하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쫙 조직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뭐 그냥 어정쩡한 집단이 아니라 엄청나게 잘 조직이 된 집단이라서 그 명나라 때 예를 들면은 그 뭐라냐 수사기관도 자기네가 저기 운영하고 동창회라 그래가지고 금의위라 그래가지고 감옥도 자기네가 유지하고 그다음에 궁성의 뭐 경찰 보호 이런 거를 지키는 그 군인들도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그래 문서를 그 뭐 처리하고 하는 그런 집단들도 따로 있고 생각해 보세요. 8만 명 정도의 집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유지가 이제 됐고 이제 황제들이 그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보는 거야, 이게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들이 보살펴주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받고 이제 같이 놀아주고 그래가지고 그 인간적인 유대가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신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를 황제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이제 그 의존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엄청난 그 권력을 행사한 그 황관들이 그 각 왕조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깨기 위해서 그 관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잘못 건드렸다간 자기 목이 먼저 날아가. 이제 그런 역사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유자들이 황제의 권력을 절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지만은 이제 그거 절대 권력을 절대적으로 유지시킨 그 집단은 제가 볼 때는 그 황관 집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러니까 저기 황관이 만약에 8만 명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궁궐에 있는 궁녀 있잖아요. 궁녀도 그 정도의 숫자가 궁녀. 음, 그 왜 황관의 숫자가 궁녀 숫자가 비슷할까? 어? 그 비슷한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궁녀들의 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근데 그 거세는 몇 살쯤 돼 시키나요? 한간. 제가 그런 기술적인 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 왜냐면 아, 그 거세할 때 남성들의 고환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면은 남자들이 목소리도 변하고, 그리고 그 감정 상태도 변화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어떻게 그, 무술을 잘하는 사람이 있나 아, 봐요. 그 조금 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냐면 제가 그 대학원 다닐 때 어, 중국 유학생이 있었어요. 같이 다니던 네, 남자 학생인데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부인은 중국에 있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사연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고환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다 그때는 좀 저희들이 좀 잔인했던 그 농담을 했는데 너 한관이 됐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아들이 하나 있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환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해가지고 병원에서도 그런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한쪽이 재성이 됐는지 재혼을 했어요. 그 학생이. 음, 그 아, 아들 하나 다 낳았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 거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심리적, 신체적으로. 그거는 쉽게 뭐 찾아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글들이 많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근데 그거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 음, 아닌가요? 그런 거? 야. 근데 제가 그, 2019년인가? 중국 상하이에서 서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제가 좋은 자료를 하나 산 게 있는데 중국의 환관들에 관한 그 사례예요, 사료. 근데 거의 뭐 1000페이지가 넘는 그 사료인데 언젠가 좀 그 보려고 아직까지 잘 갖고 있습니다. 이건 허 선생한테 들은 건데 어, 그 물레동에 있잖아, 물레동, 한국에. 어, 거기에는 좀 슬픈 역사가 있다고. 비 오는 어, 날 영등포 거기 조선에서는 그 환관을 저기 내실을 만드는 장소가 영등포였어, 영등포. 그리고 막 그 고통의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 했더래요. 그래서 저는 그 영등포 물레동 2호선 이쪽으로 타고 가면서 왠지 항상 그거를 기억하면서 좀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그 집단들이 살던 동네가 있죠. 종로 5가 하고 저기 창경궁 그 사이. 거기에 제가 알기에는 옛날에 약간의 가옥이나 유적이 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좀 남아 있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음. 궁녀가 왕의 이렇게 여자로 해서 다른 남성은 아예 이렇게 할 수 없게끔 그렇다고 들었는데 중국은 궁녀가 왕의 이런 그게 아니고 한간하고도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런 그렇죠. 다르게 있었나? 그러니까 뭐 숫자가 예, 막 5만 명, 8만 명 되니까 그, 그 황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 물론 이제 뭐 뭐 방법이 있었겠죠. 그 나름대로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외에는 그 같이 살았다 그래요. 근데 그것도 제가 어 자세히 모르는데 이쪽 그 서구에서는 이 궁녀들에 관해서 연구한 그 학자들이 있어요. 그 예전에 강의하는 것도 제가 그 들은 적이 있는데 특강 와가지고 놀랐어요. 그 송나라 막 이런 때 송나라 전공한 선생님인데 그때 궁녀가 8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궁녀들이. 근데 궁녀들도 이제 그렇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관리하는 그 시스템이 이제 굉장히 잘 이제 발달됐다고. 근데 물론 그 황제 근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 그 나름대로 뭐 있었겠는데 뭐 그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황제 근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숫자가. 그죠? 근데 조선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시스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절대적인 그 군주권을 잃고 이제 그거를 지탱해주는 그 시스템이 조선은 절대적인 군주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 절대적인 군주권을 서포트한 시스템이 조선에 없는 것이 있는 거죠.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